한빛 아파트 503동의 가치다. 기적이다. 눈을 떴다. 천장엔 불이 켜지지 않은 초라한 형광등만이 달려있을 뿐이다.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어깨에 통증이 남아있었다. 그만두자. 살아있는 것도 기적인데. 어깨는 깨끗한 붕대로 감겨져 있었다. 누군가가 치료해준 모양이었다. 정시 좀 드냐? 이 빌어먹을 놈아.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근육질의 아저씨가 앉아있었다. 너처럼 개념 없이 구는 놈은 또 처음이다. 그가 말한 내용은 이러하다. 우선 내가 일어난 건 그 일이 있고 나서 이틀 정도 후. 그 녀석이 나를 덮치는 순간 겁을 먹고 떨고 있던 혜민의 눈에 띈 건 다름 아닌 장검의 파편 조각이었다. 혜민은 그 파편 조각으로 녀석의 꼬리를 베어버렸다고 한다. 꼬리는 너무 쉽게 잘렸으며 녀석은 놀라 피를 흘리며 현관 밖으로 나가버렸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옆에 있던 30대 여자는 쇼크로 인해 죽어버린 상태였다. 거처를 옮긴 건 하루 전. 지금 위치는 801호이며 현관 쪽에는 이것저것 무거운 가구들로 막아놓은 상태이다. 아저씨는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먹을 수 있는 식품과 생활용품을 구해왔고 구해온 전지와 전선을 이용하여 스파크를 일으키는 기구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그 구조는 의외로 간단했으며 녀석들을 쫓기엔 최적의 물건이라고 생각한다. 물건이 닿기만 해도 매우 밝은 빛의 스파크가 튀었으며 전지 하나당 일주일을 버틸 수 있다고 했다. 남은 전지 개수는 3개. 가장 긴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차량용 배터리는 하나. 식품 역시 충분하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가끔씩 스파크 튀는 소리에 잠을 설친다. 밤까지 계속 소리가 난다. 아저씨는 걱정이라고 했다. 이대로면 전지는 예상보다 빨리 닳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 아저씨는 밤마다 현관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다. 아저씨는 3일 전 처음 내게 이름을 알려주셨다. 김호석이라고 했다. 아저씨는 내 상처가 다 나으면 이제부터 나만 보초를 서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걱정스럽게도 녀석들은 급속도로 개체수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녀석들의 식량이 바닥났다는 것이다. 벌써 서로를 잡아먹는 광경도 현관문에 달린 구멍을 통해 몇 번은 본 것 같다. 이제 남은 건 우리 셋. 이 끔찍하고 잔인한 녀석들의 속을 그 가운데 자리를 잡은 것이다. 남은 전지의 수명이 닿을 동안 녀석들을 제거하고 탈출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내야 한다. 그때까진 나갈 수도 없으며 나갈 생각도 없다. 그나저나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녀석들은 꼬리가 없으면 제대로 된 거동조차 불가능하다고 한다. 며칠 전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녀석이 문 앞에서 비틀거리다 죽어버렸다. 그 녀석은 자신의 동족들에게 통째로 먹혀버렸다. 아직 무기는 도검 종류의 무기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날이 선 식칼을 장대와 단단히 고정해서 기다란 창을 만들어봤다. 아마 극한 상황에서는 여러모로 잘 쓰일 것 같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필요한 건 폭약이나 총이다. 총은 확실하게 맞춘다면 녀석들을 금방 잠재울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안전했다. 그리고 폭약은 위험하긴 해도 출입구를 폭파하거나 대량 학살을 위해서라면 꼭 필요했다. 하지만 강도 조절에 실패한다면 자칫 아파트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 신중하자. 전지의 개수가 꽤 남았고 오래 버틸 수 있는 차량용 배터리가 있지만 지금은 잠잘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생존 방법을 터득해 나가야 한다. 녀석들이 이상해. 웬일인지 현관 밖은 매우 시끄러웠다. 아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아는 듯했다. 예상치도 못했다. 스파크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확보된 무기들로는 어림도 없다. 장대로 만든 허접한 창으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굉음과 함께 현관문이 찌그러져 버렸다. 그 틈새로 녀석들의 포효가 들렸다. 어떡하죠? 방법이 하나 있긴 해. 하지만 지금까지 지켜온 이곳을 버려야 할지도 몰라.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게 급선무예요. 어떤 방법이에요? 저쪽에 컴퓨터에 쓰였던 전선들을 모아놨어. 그리고
그쪽 선반에 벤치 하나가 있을 거야. 피복을 모조리 벗겨버려. 무슨 방법인지는 나도 모른다. 하지만 난 그를 믿는다. 수없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노련하게 극복해온 그의 실력을 믿는다. 그리고 혜민 양, 식수로 쓰이던 물 모조리 가져와. 아마 그걸로도 부족할 것 같아. 하지만 이걸 어디다 쓰시게요? 전부 써버리시면 식수가 없어진다고요. 어차피 이 장소도 버려야 할 텐데 그런 것 하나하나 신경 쓸 겨를이 없어. 하지만 잔말 말고 가져오기나 해. 대체 무엇을 하려는 걸까? 바쁘게 전선 피복을 벗겨내고 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다. 호석 아저씨는 찌그러진 현관문 사이를 창으로 쑤시고 있다. 하지만 효율성은 제로였다. 물 다 가져왔어요. 그래, 그건 이리 주고 이제 안방 쪽에 둔 차량용 배터리를 가져와. 네. 혜민이나 아저씨나 극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침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직도 스파크를 튀기고 있는 현관문 때문에 녀석들의 공격은 적극적이지 않다. 아저씨, 피복 다 벗겼어요. 아저씨, 배터리도 가져왔어요. 좋아. 배터리 위쪽에 철 재질로 튀어나온 게 있을 거야. 거기에 전선을 엮어. 5부분 모두 엮어. 대략 그가 생각하는 작전이 눈에 그려지는 듯 했다. 그는 어느새 생수통 뚜껑을 열어 부서진 현관 틈새로 던지고 있었다. 다 했어요, 아저씨. 그래. 그럼 너희들 안방으로 들어가. 절대로 나오면 안 돼. 이건 아저씨를 버리는 행위였다. 아저씨를 버릴 의도는 없었다. 다만 그 박력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결국 나는 혜민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내 밖에서는 녀석들의 비명과 폭음이 들려왔다. 안방문 밖으로 밝은 빛이 번쩍였고 곧 무언가를 태우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혜민은 내 가슴에 고개를 파묻고 벌벌 떨고 있었다. 젠장, 나까지 두려워진다. 얼마나 지났을까? 잠깐 넋을 놓고 있었던 것 같다. 희뿌연 연기가 안방까지 들어왔다. 이 지독한 냄새는 또 뭐란 말인가? 끝난 걸까? 아저씨는 어떻게 된 거지? 혹시 모르니까 넌 여기 있어. 난 나가볼 테니까. 문을 활짝 열자 그 타는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리고 현관 쪽엔 아직도 불이 붙어있는 가구들과 새까맣게 타버린 괴물들, 그리고 전선을 꼭 잡은 채 역시 까맣게 타버린 사람의 형상이 보였다. 아저씨였다. 젠장! 짧은 시간이었지만 든든하고 버팀목이 되어주던 호석 아저씨는 볼품없이 타버린 채로 우리 곁을 떠나버렸다. 남은 건 혜민이랑 나. 가슴이 미어 터질 정도로 슬펐다. 하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다. 가슴 한켠 몹쓸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다. 다행이다. 살았다. 나란 놈은 알고 보니까 정말 이기적이고 비겁한 새끼였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혜민에게 돌아가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역시나. 혜민은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아저씨의 죽음, 든든한 버팀목이 없어진 셈이니 당연할지도. 이렇게 펑펑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냉정하게 고개만 젓고 있는 비열한 놈도 존재하는가. 한숨이 절로 나왔다. 얼마나 지났을까? 우리 이제 어떡하지? 혜민은 아까와 달리 비교적 정돈된 말투로 말했다. 글쎄, 우선 장소는 옮겨야 하지 않을까? 난 부서질 대로 부서져 있는 현관문을 보며 말했다. 안 돼. 옮겨도 끝장날 거야. 아직 괴물이 다 없어졌다고 못하잖아. 식료품들이 아직은 많아. 구조될 때까지 버틸 수 있을 거야. 안 돼. 식수를 다 써버렸는걸? 우린 이제 끝장이야. 어쩌면 좋아. 혜민아, 제발 정신 좀 차려. 이런 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없어. 우리 둘 다 젊잖아. 이런 더러운 곳에서 죽어버릴 순 없는 거잖아. 그래도
살 방법이 없는 거잖아. 겨우 진정시켜놨지만 혜미는 다시 울기 시작한다. 그녀의 말이 맞기는 하다. 아저씨가 죽고 살 방법을 제시할 만한 사람도 없고 그 방법 또한 있다 해도 우리 둘의 생각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하지만 고작 이런 식으로 포기할 수 없다. 아버지의 죽음, 아저씨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나를 위해 죽었고 그렇기에 지금 내가 존재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저씨의 죽음을 헛되이 할 셈이야? 아저씨? 아저씨는 우리 둘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어. 그래도 이런 식으로 죽어버릴 거냐고! 물론 아저씨에 대한 감정적인 생각은 전혀 없다. 이상하리만큼 하나도 없다. 그냥 혜민이를 움직이기 위해 입을 놀린 것뿐이다. 그래, 아저씨는 우리 위해 희생하셨어. 이대로 무릎 꿇을 순 없어. 주저앉아 눈물만 축내던 혜미는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다. 우선 넌 801호로 가 있어. 그리고 문 잠그고 있어. 너는 1층에 가볼 거야.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혼자 다니는 건 목숨을 버리는 일이다. 하지만 혜민이가 따라 나선다면 짐이 될지도 모른다. 섣불리 판단한 걸지도 모르지만 개인 행동도 때로는 필요한 편이다. 나는 널브러져 있는 장대를 집어들었다. 한번 부딪혀보겠어. 현관 밖으로 나가려던 찰나 아저씨의 얼굴이 눈에 띄었다. 고통스러운 표정, 까만 그을음까지. 그치만 얼굴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셈이었다. 직접 가까이 와 얼굴을 보니까 눈물이 나오려고 하지만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 이런 감정에 치우쳐선 아무것도 하지 못해. 나도 가겠어. 나도 가겠다고. 위험한 거 알잖아. 피할 수 없어. 개인 행동은 위험해. 나도 갈 거야. 게다가 그 장대 조각 하나만 가지고 갈 거야? 이게 길고 좋잖아. 그걸로 찔러도 아무 상처도 입지 않을걸? 차라리 끝부분은 뾰족하게 만들어서 가자. 정말 갈 거야? 아, 진짜 계속 말하게 할 거야? 가자고! 말은 이렇게 했지만 혜미는 떨고 있다. 매우 힘든 결정을 한 것임에 틀림없다. 10층은 거의 무덤을 파헤쳐 놓은 것 같다. 수많은 유골들이 남겨져 있었고 그 유골들마저 온전한 모습은 아니다. 부서지고 짓이겨지고 아마 녀석들은 이것마저 먹으려고 했을 것이다. 먹기 힘들다는 걸 알자 동족을 먹어치웠던 것이고 10층에 볼 일은 없어졌다. 하지만 1001호에 볼 일이 남은 것 같다. 1001호. 현관문이 나가 떨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벽까지 심하게 부서져 있었다. 예측하자면 이건 들어가기 위해서 구멍을 넓혔다고 볼 수 있다. 내려가자. 여긴 너무... 잠깐만. 쉿. 무슨 소리지? 소리는 다름 아닌 1001호에서 들려오고 있다. 들어가면 위험하다. 나뿐만 아니라 혜민이에게도 위험해. 섣불리 들어갈 수 없다. 하지만 끝장은 봐야 하는 법. 혜민이라도 보내야겠다. 혜민아, 넌 아까 우리가 있던 곳으로 가 있어. 갑자기 왜? 잔말 말고 가 있어. 위험하니까. 하지만 너도... 거실 쪽에 더러운 그 녀석의 몸뚱이가 보인다. 먹고 있는 시체는 처음에 만났던 402호의 여자가 틀림없다. 미안하게 됐군. 빨리 내려가! 혜민이는 자꾸 뒤를 돌아보며 8층으로 내려갔다. 우선 걱정거리 하나는 덜어놓은 셈이다. 그럼 이제 어떡하지? 그냥 달려가서 장대로 냅다 찍어버릴까? 아니야. 녀석의 몸뚱이는 거의 거실만한 크기다. 그때도 무모하게 장검을 휘둘렀다가 부러져 버렸다. 그건 그렇고 왜 저 녀석은 저기 있는 거야? 대략 내가 생각하는 경우는 이렇다. 녀석들 무리 중에 우두머리. 녀석들은 10층을 주둔지로 삼았다. 그리고 녀석들은 크기로서 앞서는 이 녀석에게 먹이를 제공해줬던 것. 전에 혜민이가 꼬리를 잘라버린 녀석 이후로 이렇게 큰 녀석은 처음이다.
내가 들고 있는 건 끝이 매우 뾰족하게 잘 깎인 장대이다. 달려드는 건 위험하다. 하지만 던지는 건 성공률이 희박하다. 그치만 별 수 있는가. 이런 곳에서 이 정도나 살았다는 것 자체가 극적인 확률을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장대를 던졌다. 끔찍한 소리와 더불어 녀석의 비명이 들려왔다. 등에 제대로 꽂혔다. 이 망할 괴물 자식아! 녀석은 예상과 달리 이쪽을 너무 쉽게 알아챘다. 하지만 전혀 충격받지 않은 것처럼 힘차게 몸부림쳤다. 녀석이 일어났다. 여태까지 본 녀석들 중에 제일 크다. 집은 녀석에 비해 너무 작다. 천장은 순식간에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다. 이거 위험한데? 장대는 깊이 박혔지만 녀석을 죽이기엔 턱없이 부족했었나 보다. 이 공격은 아무 이득도 없이 오히려 녀석의 성질을 건드렸을 뿐이다. 우선 달아나자. 계단 쪽으로 가자. 녀석은 무섭게 쫓아왔다. 얼굴 전체가 입이니까 녀석은 혀를 내밀고 날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녀석의 속도는 나보다 월등히 빠르다. 하지만 저 정도의 크기로 복도를 마음껏 쏟아낼 수는 없다. 녀석은 단단한 발톱으로 복도를 황폐화시키며 끈질기게 내 뒤를 쫓았다. 천장과 마찰을 일으키는 장대 소리 역시 뒤를 따랐다. 속도는 비슷했지만 지구력은 내가 뒤떨어진다. 장기전은 위험하니 어딘가에 숨거나 혹은 녀석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얼마나 내려왔을까. 가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니 녀석 아직도 4층과 5층 사이의 계단에 있다. 지금은 4층, 그래, 최하층으로 내려가 있어야 한다. 혜민이는 안전하겠지? 8층은 한참 위인데다가 녀석이 경로를 바꿔서 올라갈 일도 없고 게다가 숨죽이고 있는다면 알 수 없을 거야. 어느새 녀석이 내 앞을 막아섰다. 온몸이 떨린다. 아무것도 없이 녀석과 1대1 정면 대결이라는 건 어찌 보면 정해져 있는 승부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무기가 될 만한 걸 찾자면 녀석의 등에 박힌 저 장대 하나가 전부다. 하지만 녀석의 등은 너무 높다. 장대를 뽑아서 공격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슬슬 녀석이 자세를 낮추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한다. 이는 곧 내 죽음을 뜻한다. 죽는다. 내가 죽는다. 나 최진수가 죽는다. 이런 어이없는 사건에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녀석이 달려든다. 내 죽음을 혜민이라는 소녀의 목숨을 위해 바치겠다.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냥 지켜주고 싶다. 오직 그런 생각뿐이다. 내 바로 위로 녀석이 뛰어올랐다. 그 몸뚱이가 천장에 힘을건한 전등을 가렸다. 곧 날 덮쳤다. 그 육중한 몸으로 내 숨통을 조인다. 고통은 실로 엄청났다. 벌써 뼈가 몇 군데 부러진 것 같고 뒤통수가 축축해지는 게 중상이다. 녀석의 턱이 내 방향으로 벌어진다.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순간 녀석이 폭음을 내며 옆으로 쓰러졌다. 폭음이 들린 곳은 다름 아닌 출입구 쪽이었다. 그와 동시에 허술하던 출입구는 부서져 버렸다. 순식간이었다. 밖을 확인해야 한다. 혜민이는 죽었을까 살았을까.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다. 혜민아. 필사적으로 기어갔다. 머리 뒤부터 등까지 싸늘한 느낌이 전해져 온다. 아마 이건 피겠지. 어지럽다. 어지러워. 일어나 보니 여긴 한빛 아파트가 아니다. 주위 상황으로 봐선 분명한 중환자실.
구조된 건가? 어떻게 이 정도로 멀쩡한 나라가 아파트를 막아버리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안녕하세요, 김지수 씨. 지수? 지수라. 날 부르는 게 아닌 것 같지만 병실엔 나 혼자고 들어온 사람은 나를 보고 있다. 아무래도 의사다. 산소호흡기가 입을 막고 있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길거리에서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우선 위험했던 건 머리 쪽이었는데 수술이 다 됐습니다. 무려 50일을 주무셨어요. 예? 무슨 말이야? 한빛 아파트는 한빛 아파트는 급박한 마음에 별로 상처가 심하지 않은 왼손으로 산소호흡기를 벗어버렸다. 대체 난 뭐죠? 한빛 아파트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봐요. 머리를 다쳐서 조금 이상해지신 것 같은데 당신은 노숙자였잖소. 막말로 거지요 거지. 술 드시고 거리에서 뻗어 있다가 교통사고 당하신 거라고요. 의견에 확신이 안 선다. 그래, 이건 한낱 꿈에 불과했던 거야. 난 거지였어. 미래도 희망도 없는 거지였다고. 눈물이 흘렀다. 혜민아, 호석 아저씨, 아버지, 그리고 한빛 아파트. 이 모든 게 사실이 아닌 꿈이다. 믿을 수 없어. 한빛 아파트라는 이름의 아파트가 혹시 있나요? 나는 모르죠. 적어도 여기 강남 지역엔 없습니다. 그래. 강남은 꿈속에서 내가 살던 지역이었지. 한빛 역시 꿈이었나 보다. 너무 피곤해. 자야겠어. 의사는 병실 밖으로 나갔다. 밖에는 단발머리를 한 여성이 초조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잘 됐습니까? 물론이죠. 기억 조금 못하게 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오히려 이런 보잘것없는 일 하나 하고 10억이나 받다니 저야말로 행운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다행이죠. 지산과학연구원. 박수갈채를 받으며 신과학의 문을 연 건 다름 아닌 아까 그 단발머리 여자. 그녀는 침을 튀기며 설명에 힘썼고 이내 다른 사람에게 선망의 눈길을 받으며 내려왔다. 그 후 어느 호텔방. 그 여자와 또 여자에 비해 비교적 젊어 보이는 여성이 대화를 나눈다. 신문 봤나? 김영재. 분사적 요소로 실용적인 신괴색 명체 연구 성공. 기분이 좋구만. 돈벌이는 시간 문제야. 이번에 위험했어요. 정식적으로 연구 허가도 받지 않고 몰래 한 거잖아요. 하지만 이번에 김 박사님 도움이 컸습니다. 뭐 그까짓 거 돈 몇 푼 쥐어주면 다 내 세상인데 뭐. 근데 한빛 아파트 붕괴 사건은 잘 돼가나? 그것도 애먹었어요. 외곽 지역이라 다행이지 하마터면 들킬 뻔했다니까요. 낡은 아파트여서 자연 붕괴한 것도 먹혔고요. 근데 한 명 살아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 나도 놀랐어. 괴물을 이용해서 출입구를 부쉈다며? 예, 정말 머리 잘 썼어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니까요. 최 박사 새끼 딸이라며? 그 최진수란 놈이. 모르셨어요? 저도 놀랬어요. 괜히 그쪽 아파트 사람들에게 들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 급히 용접하느라 힘들었다고. 아이고, 말도 마요. 뭐 지난날은 잊고 앞으로 미래를 즐기자고요. 그래, 미래를 위하여 건배. 알지 못했던 진실은 그렇게 어떤 두 여자의 새까만 속마음으로 인해 지워져 갔다.